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추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실질자의 주요 해고 사유도 어떻게 보면 한 폭의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게 천천히 줄어들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미국에서 재난소득을 뿌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해당 질병에 대한 그런 발생률이 천천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는 게 미국의 LA 쪽에 있는 해변가 쪽에서 일부 통제를 해놨던 걸 풀어달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시민들도 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상당히 계속 질병으로 인해서 집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날씨도 풀렸고 하니 이제 좀 놀고 싶다라는 그런 보복적 소비 패턴, 그런 여행 패턴이 꽤 늘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시민들에 대한 인식도가 질병의 위험도 대비를 좀 인지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겠죠. 해당 질병이 생각보다 초기 증상은 감기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게 중증까지 번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에 대한 그런 백신도 이 중증 환자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까지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일반적인 약품이 나오기까지는 올해로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의 그래서 성장 예측 모델로 그려진 부분을 또 보시게 되면 2분기 성장률 대비부터 대폭으로 낮춰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번 질병이 꽤 오래 갈 것이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기대적 심리를 상당히 낮춰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유가적인 추이를 또 보았을 경우에는 중국의 공장 가동률 추이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현 상태에서 빠르게 더 많이 회복을 해줄 수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유럽 또한 최근에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에 따른 가동률 추이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천천히 완화를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거에 따른 또 부작용도 많이 있지만 그걸 감안하고도 현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했었을 때 더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으니 미리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 자체에 대한 변동폭은 꽤 크고 있지만 오히려 그 이상으로 더 하락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이미 극복이 거의 다 된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회복이 될 만큼 유지가 됐다라고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국가들이 천천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가는 어느 정도 다시 원만한 형태로 보여지긴 하겠지만 그게 밀물과 썰물에 대한 효과 때처럼 그렇게 눈으로 빨리빨리 보여줄 만큼에 대한 회복 능력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못해도 1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2년 이상은 또는 걸리지 않을까, 또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원유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국가적 화폐가 신뢰도가 그렇게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 쪽으로 꽤 많이 흘러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는 신흥국들에 대한 화폐의 불안적 요소가 많이 내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질병군이 장기전으로 또 오랫동안 극복을 못한 국가들은 더욱더 비트코인을 더 많이 선호하는 형태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한 신흥국에 대한 제조 PMI 그리고 기타 지표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는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도 해당 질병군이 상당히 높아지기도 했죠. 그래서 또 주간 증시 수익률을 또 보아도 증시 자체가 신흥국 쪽에서 가장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것. 특히 인도가 성장률이 가장 좋은데도 오히려 이번 질병 상태에서도 상당히 또 낙폭이 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뭐 이번 사태에 있어서 뭐 인도 관련되어져 있는 뭐 또 ETF나 뭐 이런 쪽으로도 또 관심을 두어보면 또 괜찮을 수도 있겠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통화 절상률을 또 보게 되면 유로, 달러, 엔화 부분이 좀 되게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반대로 보게 되면 이런 신흥국들 위주로에 대한 변화폭이 꽤 컸다. 그러니 이런 쪽 관련되어져 있는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더욱더 선호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나왔던 내용 거의 다 보면 또 다 들어가져 있긴 합니다. 또 예. 베트남 정부 산하에서 암호화폐 정책 TF팀을 발족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베트남이 가상자산 및 암호화폐 효율적 관리 및 연구를 위해 재정부 산하 암호화폐 TF를 운영한다. 해당 TF는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 부주석이 총괄하며 세무청구, 국가은행, 세관, 국가금융연구선 등의 금융당국 인력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중국이 그만큼 핀테크 쪽에 속도를 빨리 내어주고 있다 보니까 관광 쪽에 특화되어져 있는 그런 국가들은 발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를 더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난 2월 3일자에 나왔던 기사를 보시게 되면 자 봐보세요. 베트남 방문 중국 관광객 사상 최고치이다. 뭐 꼭 해당 질병이 아니더라도 원래 많이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왜 핀테크 쪽에 속도를 낼까? 다른 쪽 업종에 더 신경을 써도 상관이 없지만 이 관광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국가에 있어서 생각보다 이 매출이 꽤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지불로터 정부가 토큰 판매 기본적으로 증권 공모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불로터 디지털 금융 서비스 장관은 코인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 기업들을 환영한다면서도 규제를 준수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다.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증명하지 않는 모든 토큰을 증권형 토큰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고요. 이에 조만간 모든 지불로터 내 금융사 직원들에게 AML 리스크와 과대한 대학가정 이수를 음화시키겠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비트코인 투자 펀드가 승인이 되었다. 발칸반도 첫 코인 펀드가 탄생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투자자는 현금이나 비트코인을 초기 투자할 수 있으며 크로아티아 국유은행이 HPB가 예탁결제권 역할을 수행하며 그린폰은 별도로 마련된 3개의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일일 자산가치를 계산하게 된다. 암호화폐와 접근과 처분을 위해서는 다중키 서명이 필요한데 HPB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이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크로아티아에 대한 상황을 보시게 되면 관광 서비스 산업의 직격탄을 받았고 이번에 경제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9%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업으로 포함된 서비스 산업 자체가 GDP의 30% 이상 의존도가 높고 있고요. 뭐 그리스 그리고 기타 등등에 있는 유럽이 거의 다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관광 산업의 주요 수입원에 대한 기간도 6월에서 9월에 집중이 되어져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대표가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새로운 법안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반대적인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만 적용하면 뭔 상관이 있냐라고 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아마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게 되겠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경제 수준이 높습니다. 세계 5위 정도가 되거든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캘리포니아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프랑스의 경제 규모를 초월하고 인구도 캘리포니아의 32배가 되는 인도를 능가하는데 미국 전체 경제 규모로 따지면 13% 수준이다. 상당히 많은 차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좀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건 미국이 한 주만 해봐야 뭔 의미가 있겠냐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규모가 큰 주에서 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도시이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대도시가 아닌 쪽, 뭐 촌동네에서 하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그리고 또한 이 캘리포니아 안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주들도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보게 되면 예외 조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화폐 또는 단화화폐 지급하는 대가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다. 자산을 완전히 가동 중인 네트워크를 사용했었을 때, 그리고 자산이 가치 저장 수단이나 거래 매개체가 아닌 유틸리티 토큰으로 소비 목적을 가질 때, 자산 가치 상승이 제3자 관리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구성이 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특정 코인 프로젝트가 예외 조항이 포함이 될 때 그 암호화폐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게 된다 라고 해서 미국에서 하나의 큰 대도시의 숨구멍이 튀어진 거는 정말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좋은 형태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력 활용 방법으로 암호화폐 채굴을 권장시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현재 에너지가 많이 남죠. 그래서 어떤 정부라고 해도 거의 수용해 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부분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국가 디지털화를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 또 암호화폐가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유럽 기업에서 블록체인에 투자를 1조 3천억 정도 또는 한 4, 5천억 정도 더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투자 전망에 비해서 60% 증가한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투자 비용이 약간의 하향 조정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봐도 해당 질병이 어떻게 또 전파가 됐는지에 대해서 다들 아이러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추적 관리에 대한 플랫폼을 좀 연구하는 쪽으로 유럽 기업들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구도에서 또 전파가 됐는지에 대해서 추적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논란만 커지고 있죠. 뭐 중국의 우한시에서 뭐 나왔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치는 불명확합니다. 추정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비 집행은 각 국가마다 다 전체적으로 좀 많이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메디블록이 KISA 주관으로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사업 대상자에 선정이 되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주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메디블록은 코인 회사입니다. 근데 국가가 이번에 사업자 국제사업의 지정이 2018년도 때부터 선정이 떨어지면서 지금도 계속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한 부분은 OK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코인 회사든 자시든 간에.
그리고 민간 쪽에서 절대 지원 안 해주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펼쳤지만 지금 디지털 경제에 따른 정부의 정책이 또 한번 바뀌면서 오락가락 하면서 또 바뀌었죠. 바뀌게 되면서 또 이쪽이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액션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인 회사들, 그것도 필요한 기술들은 언제든지 정부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휴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거의 아픔도 있지만 이미 그건 지나갔고 그걸 또 어떻게 또 바꿀 수는 없잖아요. 또한 부산에서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또 조성을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샌드박스법의 특례를 받은 기업이나 규제 자유 특화된 발전 부분의 특례법으로 영위하는 기업들만 해당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해당 코인 회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국내 회사들이 저는 매우 궁금해지네요. 1분기에 실적 호조가 나왔다고 합니다. NHN, 페이코의 거래 규모가 이 정도가 나왔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해당 질병 때문에 거의 결제 주도형 회사들이 되게 재미를 많이 보았죠. 쿠팡도 그랬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한 20% 정도 더 성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결제 부분은 상당히 코인 쪽하고 또 상관관계가 높죠. 네.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져야 지급결제 비중에 대한 시장도 커지고 결제 기반형으로 또 되어져 있는 코인 회사도 덩달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